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났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은 사이버 먼데이까지 해서 이 연휴에 미국 소비가 집중이 돼요. 최소 20%의 연간 소비를 이 연휴 때 다 씁니다. 그만큼 저렴하다는 뜻이거든요. 소비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미국인의 올해 소비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 볼 수도 있는 시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소비가 더 살아난다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 소비가 왜 이렇게 뜨끈뜨끈하지? 금리 고점을 좀 더 오래 가져가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때 소비가 좀 떨어진다 라고 나오면은 침체가 맞구나,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구나, 실업률도 올라가고 소비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서둘러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소비가 떨어진다는 게 악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증시가 최근엔 어려운 게, 과거에는 이게 좋으면 호재, 나쁘면 악재였는데 지금은 나쁘니까 호재, 좋으니까 악재, 이렇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미국의 GDP 70%는 소비가 차지하고요, 중국은 반대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을 잘 봐야 되고, 미국은 소비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 PCE도 발표가 되면서 소비가 기업의 실적을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소비가 증시를 흔드는 장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는 불길하다라는 예상들이 많이 있었고, 막상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괜찮은데, 온라인 잘 팔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지나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은 데이터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알 수 있지만 오프라인 쪽은 좀 상태가 안 좋다라는 뉴스들도 있었고, 실제로 마스터카드 사용액을 보니까 좀 떨어지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들까지 합산해서 나왔을 때 결국 총합이 플러스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좀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가 몰리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끌을 합니다. 이날을 위해서. 한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라고 해봤자 할인율이 별로 안 센데 미국은 정말 세요. 할인율이. 사업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그렇거든요. 한국은 재고 부담을 제조사가 떠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이 반품 비용을 전가시켜놔요. 비쌀 수밖에 없죠. 쇼핑회사들은 할인을 제대로 해줄 생각이 없죠. 내 손해가 아니잖아요. 안 팔리면 제조사한테 돌려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기간에 소비자들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쇼핑회사가 제조사에게 반품 없이 물량 전량을 사옵니다. 대신에 싸게 사오죠. 그럼 연말에 재고 정리 책임이 쇼핑회사한테 있어요. 재고는 재고기 때문에 싸게 팔아서라도 밀어내는 게 좋아요. 어차피 트렌드가 끝나고 유행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빈자리가 있어야 잘 팔리는 새 상품을 진열할 수 있겠죠. 그래서 90% 세일이 나오기도 합니다. 고가 가전 같은 경우는 20% 세일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가 되기 전에는 소비를 꾹 참았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폭발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시기의 매출이 미국의 소비력을 증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잘 나왔다고 발표가 났는데요, 원래 매년 잘 나왔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 정상이에요.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진짜 심각하다는 뜻이거든요. 어도비가 집계한 거는 24일 온라인이 98억 달러, 전년 대비 7.5% 증가, 예상치가 4.8%였는데 뛰어넘었죠. 23일 온라인도 56억 달러, 전년 대비 5.5% 증가. 세일즈포스 집계상으로는 9% 증가로 나오고 있고, 쇼피파이 집계상으로는 전년 대비 22% 증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소비가 잘 나온다면은 아직 소비가 살아있다라는 뜻이죠.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기 침체를 한 반년 정도 더 보고 있는데, 소비가 적당히 살아있으면은 연착륙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호재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소비가 잘 안 나왔다, 침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빨라지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호재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월가에서 그걸 정해주는 겁니다. 주식이 힘든 게 그거예요. 이것까지 어떻게 다 조사에 맞췄다 쳐요. 근데 월가에서 해석을 거꾸로 해버리면은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썰렁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 매출 성장 대비 오프라인에서 빵꾸가 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증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다 대부분 시장들이 또 침체를 예상하고 있고, 미국인들 저축액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아직은 높아요. 하지만 2021년 초가 정말 높았기 때문에 그때 대비는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소비의 한계점이 다다르고 있는데 언제쯤 다다를 것이냐, 데이터를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면은 그래도 내년 상반기 정도 조금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해보고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더 빨리 내려왔다면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부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블랙 프라이데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주요 할인 상품 가격으로 지수를 만든 거예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 상품 가격 상승이 거의 없었습니다. 약간 하락하거나 1% 이내로 상승하거나 왔다 갔다 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상승을 했고, 올해는 좀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사람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가서 왜 물건이 안 싸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매년 똑같은 물건을 사지 않잖아요. 가전제품을 산다 이러면 4년 정도 교체 주기라 보면은, 원래 이제 키친 사이클이라 보통 가전,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이 4년 주기로 돌거든요. 4년 전이니까 23년 4년 2019년 말
안 올랐을 때였던 거죠. TV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본인이 샀던 TV 가격만 생각하죠. 작년 가격 말고. TV 가격 60만 원이었는데 왜 70만 원 돼 있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세일이 아닌데? 라면서 불만을 가질 거예요. 구입을 망설이게 되겠죠. 블랙 프라이데이 생각보다 안 싸다라 생각하면서. 그리고 올라간 가격만큼 실제 소비력이 줄어듭니다. 내가 가진 돈이 100만 원이면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안에서 무언가를 사면 무언가를 못 사게 됩니다. 필수품 가격이 올랐으니까 가전제품 같은 사치품 구입을 더 줄여야 되겠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거를 이겨내고 소비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 미국은 그냥 진짜 이건 소비에 미쳤다 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걸 영향을 받는 게 어느 정도 정상은 아닐까? 미국 실업률도 저점을 다지고 지금 반등 중입니다. 실업률이 늘어나는데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도 좀 뭔가 아이러니하잖아요. 일시적인 괴리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최소 반년가량의 침체 동안 소비는 가장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약한 게 정상이고 반년 정도는 잠깐 좀 움츠러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살아있다라 그러면은 다른 공식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실업률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생긴 게, 신규 일자리 대비 실업자 수를 빼면요 요새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요. 2000년 이후로 미국의 제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값이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신규 일자리 대비 실업자 수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잡혔던 것도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의 리쇼링 이후에 이 값이 플러스가 됐어요. 중국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일자리 전체가 늘었죠. 그리고 실업률 증가와 다르게 소비가 살아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연준 같은 경우도 금리 정점을 유지하고 나면은 다시 내릴 수가 있는데, 과거 2006년 정점을 다졌던 금리는 1년을 버텼었는데 그로 인해서 서브프라임 터졌었죠. 다음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큰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이 과하게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 판단할 수 있어요. 물가만 잡히고 데이터만 확실히 나오면은 금리 인하 시기를 조금 당겨도 된다. 1년까지 가져가진 않을 거라 보고 반년 정도만 유지한다라 생각하면 내년 3, 4월에는 첫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겠죠. 원래 저번 점도표나 계산했을 때는 6월달로 보고 있는데 물가 하락이 생각보다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 4월 정도에는 첫 금리 인하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12월 점도표에서 그게 조금만 앞당겨지게 나오면은 시장이 환호하겠죠. 역사상 최고점에 가까운 수준의 높은 금리로 인해서 미국도 지금 상당한 이자 부담을 쓰고 있습니다. GDP 대비 5% 가까운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경기 침체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반대로 이 고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으면 사이버 먼데이까지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은 또 여기서 할인을 많이 해요. 우리가 원하는 사치제들 뭐 이런 제품들이 여기에 좀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도 봐야 될 것 같고,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있고 조금 있으면 또 해피 뉴 이어 연휴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쭉 쉬는데 총 합계를 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소매 매출 증가율이 이전 대비 현격히 줄었을 거로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예상보다만 잘 나와주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뭐 소비가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오프라인 집계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번 주 수요일날 PC 발표가 있거든요. 여기서 향방을 좀 가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증시가 최근 한 달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핑계가 필요합니다. 핑계 없으면 가야죠 계속. 근데 핑계가 있다고 하면은 이때 좀 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재 대비 더 큰 하락을 한번 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조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11월에 뭔가 더 나와서 큰 조정을 줄 만한 요소들은 보이진 않았고, 12월에 FOMC 있고 CPI 발표가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분수령이라 봐요. 여기서 잘 나오면 산타랠리 가는 거고, 내년 연초까지도 굉장히 좋을 거고, 여기서 안 좋게 되면은 11월 동안 신나게 오른 거 다 토해내나 막 등 두드리겠죠. 12월을 좀 더 잘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CPI 예상치가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보면은 전년 대비 3.07 나오거든요. 이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서 잘하면은 실제 발표치가 2.9가 나올 수도 있어요. 12월에 2%대를 만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여기 어떻게 반응할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점도표가 나오는데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 파월의 발언이 있는데 계속 금리 중단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금리 인하 검토에 대한 뉘앙스를 살짝 단어를 바꿀 것이냐. 이번에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말은 안 할 거예요. 할 시기도 아니고 뉘앙스를 살짝 바꿉니다. 미세한 용어의 차이, 11월까지 썼던 단어 중에서 갑자기 그거를 안 쓴다던가 12월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다던가 그런 걸 찾아야 돼요. 그 다음 달에는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다, 인하를 검토하겠다, 인하하겠다, 3단 구성으로 할 겁니다. 이런 변수가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물론 예상과 반대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지표상 연준이 더 강하게 긴축을 조이기엔 어렵다. 결국 언제 풀 것이냐,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악재가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만 잘 지켜보고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버텨주는 거냐 아니냐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거고, 여기서 오히려 악재가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 기업 잘 골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상승장이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내 거 빼고 오르는 경우 많기 때문에 오를 만한 애를 잘 골라서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지수가 안 움직인 장에서도 10배씩 버는 분들도 있고요. 지수가 오르는 장에도 자기 돈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주식을 2006년부터 하면서 느꼈던 건 그거였었어요. 지수가 중요한 건 별로 아니다.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지수의 움직임에 내가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시대에 맞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잘 골라서 사서 버티는 거. 부동산으로 치면은 오를 자리 사서 그냥 기다리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좋은 기업들 찾는 연습들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